threat is much more immediate now. And so it's clear that we can't repeat the same approach, failed approach of the past.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I don't know. We'll see what happens. I don't like to talk about what I have planned, but I have some pretty severe things that we're thinking about. That doesn't mean we're going to do them.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이후 우리 한반도 가장 엄중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미국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 한 주 국내의 시선이 쏠려 있었던 것이 G20 정상회의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과와 과제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린다면 문재인 대통령 가서 미국과 함께 맞대고 제재와 대화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고요. 한미일이 정상이 처음으로 같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 제재 국면 같이 하겠다. 4강 외교를 복원한 것이 성과라면 과제는요. 중국이요.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협조하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의 혈맹이다 라면서 제재 국면에 대해서 영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북핵과 사드 문제도 여전히 물밑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과연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한반도에 대해서 쓸 것이냐. 자꾸 이제 수위가 고조되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외교에 정통한 전문가가요. 한반도의 군사적인 옵션, 군사적인 작전을 미국이 선택할 때에는 바로 이런 발언이 나올 때를 주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ure that there's a specific expression or word that we need to watch out for or pay attention to? But if there's a kind of lock-in to North Korea poses an imminent threat, then we are potentially in a very different kind of danger zone. In terms of President Trump thinking he's now authorized to take military action. 딜러리 교수는 임박한 위협, 그러니까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imminent threat, 임박한 위협이라고 적시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말만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군사적 작전, 군사적 옵션의 현실성에 대해서 주의하고 주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임박한 위협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헌법 2조에 명시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임박한 위협, imminent threat이 가해졌을 때는 군사적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시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앞서 소개시켜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6.25 전쟁 이후 최대 이익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쭉 한번 봤습니다. 과연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아직까지는요. 일괄적으로 임박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위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임박해졌다.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임박한 위협이라고 적신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임박해졌다. 뉘앙스가 좀 있네요. 네, 일단 그 미국의 어떤 군사적 행동을 우리가 보면 옛날에 1994년도에 영변 핵시설이 가동했을 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북폭 계획을 이제 수립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는 거의 뭐 이제 북한을 폭격한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거의 임박했는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을 해서 한국도 이래 되면 많은 피해가 안 난다 해서 결국 이제 이 공격 자체를 못했는데 사실 미국이 어떤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유엔 주재 그 대사의 어떤 발언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쿠바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떤 군사적 행동을 이제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어떤 맥마스터 보좌관 이야기 등등을 보면. 군사적 행동 자체가 굉장히 임박한 듯한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군사 협정에 따르면 사실 자동 개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동 개입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나토 같은 경우는 자동 개입이 되지만 네. 한국과 미국은 일단 그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동 개입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미군이 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군이 와 있기 때문에 즉 미군은 기본적으로 미군이 위협받을 때는 네. 바로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인계철선이라고 인계철선이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군 주둔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의미가 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본다면 일단 미국은 실질적인 이제 준비 단계에 일단 들어갔다. 예. 이제 그것도 어느 시점인지 시점이- 할 것인지 여부는 이제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과는 달리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한 종합적 상황에 대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이 정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어떤 인간적인 캐릭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변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폴란드에 가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묻죠. 북한이 ICBM 발사했는데 그럼 군사행동 개시하겠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나도 모르겠다. 지켜보자라고 오늘 떼더니 매우 엄정한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꼭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은 아니다. 레드라인은 그리지 않겠다. 이거 북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일종의 심리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쓸 수 있는 모든 제재와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막바로 군사적인 어떤 옵션을 바로 이제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을 향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원유 밸브를 잠그라 이런 네. 압박들을 잠그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좀 동원하려고 하고 하겠다. 있고 예. 이런 건데 사실은 이 군사적 옵션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군사적인 조치들이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라든가 방사포라든가 그렇죠. 이것이 이제 곧바로 이제 반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이제 그 미국의 정보 당국에 의하면 대략 한 수시간 내에 3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 네. 이제 민간인 피해들이 이제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없지만. 겁니다. 우린 그 옵션을 올려놓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하지만 압박을 해야 아직은 하지만.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을 향해서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이제 요구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해상봉쇄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옵션들이 있다. 제재 조치, 압박 조치들을 더 해 나가면서 예. 북한을 더 코너에 몰고 예. 그 삼국 공동성명에서 밝혔다시피 감당할 수 없는 제재, 네. 강력한 조치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압박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현실적으로 군사상 선제타격을 할 것인지 국내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미국 민간인이 24만 명이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 내에 이 민간인들을 철수시키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민간인들의 목숨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심리적인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영호 소장, 전문가 얘기는 국내에 있는 미국민의 안전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사교육을 못할 거고 심리적인 압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영호 소장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미군과 미국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되지만 특히 한국에서의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제가 볼 때는 군사적 옵션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군사 옵션을 배제한 북핵의 평화적 합의했기 때문에 군사 옵션을 배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이미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적대 국가인 대만에게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던가 그리고 인신매매국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지위를 격하시킨 거라던가 좀 나가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가 환율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중국이 실질적으로 나서서 원유 중단 등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할 수 있는데 나서도록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하는데 미국이 가장 앞장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G20 정상회담이
사상 초유의 한미일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북한을 압박한 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한미일 북중러라고 하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걸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과 좀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한미일과 어울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가까워지는 이런 좀 그 한계는 가진 점이 있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얼마나 균형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좀 띄워놓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강화할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남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6.25 이후에 한반도의 최대의 위기가 왔다는 대통령의 얘기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과연 어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